직장인들이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지만 막상 복잡하고 귀찮아서 준비하지 않는 연말정산. 남은 기간이라도 잘 챙겨서 세금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기대하지만 막상 13월에 폭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연말정산은 매년 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잘 챙기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연말정산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덜 낸 세금이 있으면 더 내고 더 낸 세금이 있으면 국가가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보통 회사가 2월분 월급을 줄 때 이를 반영해서 줍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13월에 월급을 받는 거고 누군가는 13월에 폭탄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자주 등장하지만 가장 헷갈리는 용어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둘 다 공제라는 표현을 보면 뭔가 깎아준다는 의미라는 느낌이 오죠. 일단 소득공제는 우리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부양가족이나 일부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계산을 합니다. 3천만 원 중에서 소득공제 1천만 원을 받으면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와 달리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줍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 50만 원을 받았다면 세금 자체가 50만 원 줄어드는 겁니다. 정리하면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일단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됐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하면 증가금액의 1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7천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는 신용카드를 2천만 원 썼는데 올해는 3,500만 원을 썼다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750만 원을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를 작년보다 5% 더 썼더라도 총 급여의 25%보다는 덜 썼다면 공제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카드를 많이 썼다고 해서 전부 다 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 이 공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지불 수단과 상관없이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막상 연말정산 할 때가 되면 헷갈리죠.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계산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가시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나머지 3개월은 우리가 각각 수정하면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연금저축이라든가 IRP 같은 금융상품은 가입을 할 때 우리가 꽤나 신중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계획하지 않았던 돈을 지출하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어차피 소비할 돈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쓸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제를 받고 못 받고 이 경계에 있다면 소비수단을 11월과 12월에 조금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남은 2달 동안 연말정산에 최적화된 지출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했지만 이런 절차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월 14일까지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일괄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기존처럼 간소화 자료를 직접 출력해서 회사에 내도 됩니다. 이렇게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을 때 빠지는 증명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예전처럼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 월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잘 챙기시면 꽤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연말이 지나서 연말정산 전에 잘 챙기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연말까지 챙겨야 할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카드 소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금융상품 부분입니다. 가입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가입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연말정산 금융상품이 연금저축과 IRP인데요. 노후를 위한 상품이죠. 연금저축과 IRP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더해서 총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가입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상품을 더해서 세액공제를 700만 원까지만 받기 때문에 이 두 상품 가운데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두 상품은 모두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이 공제 한도와 규제 그리고 중도 인출이 다릅니다. 일단 IRP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 70%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 천재지변이나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등 일정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가입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또 별도로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없고 대신 중도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으로는 최대 한도를 꽉 채워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IRP를 다 가입해야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젊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는 더 공격적인 연금저축에 가입을 했다가 중도에 인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인출을 해버리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 상품을 가입할 때는 세액공제율이 소득에 따라서 약 13%나 16% 수준인데요. 표를 보시고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치고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의 16.5%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는다고 하면 세액공제로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IRP 300만 원을 추가로 넣는다면 115만 원 수준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 원을 넣고 세금만 115만 원을 돌려받는다면 꽤 혜택이 큰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금을 받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 토해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또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당장 고민하면 좋을 신용카드 공제 부분과 금융상품 가입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터치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